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올해 70이고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자 마지막 보금자리였던 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을 믿고 의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어떤 건지 말이죠. 우선 제 가족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아들 지훈이는 올해 41인데 건축 현장에서 소장 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정말 착한 아이였거든요. 어려서부터 제게 효도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고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운 저를 늘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리저리 망설이다가 결국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며느리 유나는 37인데 분양 상담 알바를 몇 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정말 똑똑해 보였어요. 말도 잘하고 서류 정리 같은 것도 척척 해내니까 처음엔 든든했거든요. 저희 동네는 지어진 지 40년도 넘은 오래된 빌라촌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에서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거죠. 저희 집도 그 대상에 포함됐고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30년 동안 살면서 벽지도 몇 번이나 뜯어고치고 보일러도 새로 갈고 화장실 타일도 다시 했는데 이제야 새 집에 살 수 있게 됐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재건축이 확정되고 나니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이주비 신청서, 권리산정 서류, 조합 가입 서류 등등 정말 복잡한 서류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복잡한 행정 처리에는 영 서툴러요.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대충 알아서 해왔지만 이렇게 큰 돈이 걸린 중요한 서류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유나가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제가 다 해드릴게요. 분양 상담 일도 해봤고 서류 작업 같은 건 자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척척 해내더라고요. 유나는 조합 사무실에도 몇 번 다녀오고 복잡한 계산도 해주고 은행 업무까지 처리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거든요. 이런 며느리를 두면 늙어서도 든든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할 때마다 어머니, 이건 복잡해서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복잡한 서류였지만 그래도 제가 찍는 도장인데 내용 정도는 알고 싶잖아요. 어느 날 유나가 웬 종이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요양원 상담 받으러 가시는 거 기억하시죠? 병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일이 많을 테니까. 미리 위임장을 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가벼운 어지럼증 때문에 동네 요양원에서 상담받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가끔 핑 도는 게 혹시 더 심해질까봐 미리 알아보자고 유나가 제안했었어요. 그래서 위임장도 그런 용도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서류 떼거나 보험 처리할 때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요양원에 단기 체험 입소를 했어요. 일주일 정도 생활해 보면서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적응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유나가 어머니 핸드폰 모델이 너무 오래돼서 요양원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기종으로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해서 핸드폰도 맡겼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똑같은 모델이라고 하니까 사용법도 같을 거고 새 걸로 바꿔주는 것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유나는 제 핸드폰으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인터넷 뱅킹까지 이전시켰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합 사무실에 저의 대리인으로 나타나서 시어머니가 고령이라 복잡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분양권 관련 권리를 자기 친정 쪽으로 명의 신탁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행히 저희 동네에는 정말분 언니가 계셨어요. 말분 언니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입주자 대표를 몇 번 해보신 분이라 이런 일에는 정말 밝으셔요.
언니가 조합 사무실에서 제 서류를 보다가 이상함을 눈치챘대요. 선자 씨가 글씨를 이렇게 삐뚤빼뚤 쓰나? 평소에 보던 글씨체랑 다른데?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유나가 조합 총회 일정을 저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도 이상했대요. 말분 언니는 바로 배도영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어요. 배도영 씨는 예전에 시청에서 주무관으로 일했던 분이라 부동산 관련 서류나 등기 실무에 정말 밝은 분이거든요.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제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개 발견됐어요. 우선 제가 도장을 찍었다는 위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단순한 병원 업무 처리가 아니라 분양권 처분 정권 위임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중간 페이지에 끼워 넣어서 대충 읽어서는 눈치채기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말분 언니와 배도영 씨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30년 동안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해 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았어요. 초기 관리비 납부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장기수 선충 당금 납부 내역, 그리고 제가 손수 써놓은 각종 메모들까지 모았어요. 저는 뭔가를 적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가계부는 물론이고 동네 일정이나 중요한 약속 같은 것도 달력에 꼼꼼히 적어둬요. 그런 자필 메모들이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뒤에 조합 총회가 열렸어요. 유나는 저한테 어머니 총회는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제가 다 처리하고 올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분 언니가 선자씨 본인 일인데 직접 가보셔야 조라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유나가 해준다는 모든 일들이 정말 제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총회 당일 저는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어지럼증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중요한 자리니까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는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더니 어머니 몸이 아프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라고 하면서 저를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나가 동네 의원에서 받은 치매 의심 소견서를 들고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최근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치매라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가끔 어지러울 뿐이지 머리는 똑똑해요. 집안 살림부터 동네 일까지 다 기억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무슨 치매예요. 유나가 의사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과장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때 말분 언니가 나섰어요. 언니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면서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김선자 씨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관리비도 한 번도 밀린 적 없고 동네 일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치매에 걸릴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최근까지 써온 가계부와 메모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거든요. 배도영 씨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제 핸드폰을 바꿔치기 하기 전 구글 백업에서 음성 메모를 복구한 거였어요. 그 음성 메모에는 유나가 계약서를 읽어주면서 제가 질문하는 대화가 녹음돼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출이나 양도 관련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 뜻이에요? 라고 제가 묻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유나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문구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들렸고요. 배도영 씨가 빔 프로젝터를 가져와서 위임장 조항을 큰 화면에 띄웠어요. 분양권 처분 정권 위임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나타나자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조합원들도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유나는 당황해서 그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를 속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저는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마이크를 잡고 조합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김선자입니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머리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정상입니다.
내 집의 도장은 내 손으로 찍을 겁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 허락 없이 제 재산을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조합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합에서는 즉석에서 투표를 실시했어요. 윤아의 대리권을 제한하고 의심스러운 서류들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어요. 윤아는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아들 지훈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제 편에 서기로 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윤아는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줄 몰랐다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지훈이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내를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말분 언니와 배도영 씨가 모든 자료를 경찰서에 가져가서 고발장을 냈어요.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였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윤아가 제 명의로 대출을 알아본 기록도 있었고 분양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했던 흔적도 발견됐어요. 다행히 아직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발각돼서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훈이는 양가 어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어머니 일을 챙기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훈이도 속은 거니까요. 저는 분양권 관리 방식을 바꿨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권리를 아들과 공동 명의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말분 언니에게 생활대리인으로 위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정위임장으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놨어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제가 직접 해야 하고 단순한 서류 처리나 연락 업무만 대신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윤아는 결국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대신 합의금을 물어주고 사회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어요. 지훈이와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상태가 됐어요. 지훈이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저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저희는 임시 거주지로 이사를 했어요. 2년 후에 새 아파트가 완성되면 입주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동안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도 해드리고 서류 검토도 도와드려요.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는 경로 이웃 세대를 위한 공유 공간을 만들었어요. 공구 대여방도 만들고 생활용품을 나눠 쓸 수 있는 공유 창고도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지훈이는 이제 매월 가게 정산을 공개해서 보여줘요. 수입과 지출을 모두 투명하게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저와 상의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밑대 확인하는 거죠. 윤아와 관련된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재산에 관한 일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변에 믿을 만한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어요. 말분 언니와 배도영 씨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지금 저는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지훈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소통도 더 많이 해요. 물론 윤아 때문에 생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물론 가족을 의심하며 사는 건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공유창고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혼자서는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전동 드릴이나 사다리 같은 도구들을 빌려가서 쓰시고 사용법도 서로 알려드려요. 저는 이런 소소한 일들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도 서로 돕고 사는 게 진짜 이웃사촌이겠죠.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을 계기로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고령 세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대출 관련 서류에는 반드시 복수의 증인이 입회하도록 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는 가족회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어요. 작은 조치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훈이는 요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축 현장 일을 그만두고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배도영 씨가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어머니가 겪은 일 때문에 부동산 관련 법규를 공부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해요. 아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고 대견해요. 유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지훈이를 통해서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물론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는 일기를 써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 기억과 판단력이 정상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더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을 만한 이웃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고 현명해요. 다만 복잡한 세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이에요. 모르는 건 배우면 되고 어려운 건 도움을 받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작은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